전국 초중고등학생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원격 수업이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지금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등교 개학은 어떻게 진행될지 박백범 교육부 차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내일 이제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되는 만큼 상당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짚어봤으면 싶은데요. 자, 이제 당장 내일부터 온라인 개학이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일까 걱정되는 부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기기 없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고 또 접속을 했을 때 이게 좀 잘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좀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우선 내일은 고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만 개학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중3과 고3에 대한 스마트 기기의 준비는 전부 마쳤고요. 네. 전체 우리 초중고 학생이 540만 명인데 지난주에 조사를 해보니까 22만 3천 명 학생이 스마트 기기가 없다는 그런 예. 요구가 나와서 저희들이 네. 준비한 게 32만 1,000개의 기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다만 걱정은 지역적으로 좀 불균형이 있습니다. 어디는 네. 남고 어디는 모자라고 또 어느 학교는 남고 어느 학교는 모자라는 게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태블릿 PC를 원하고 또 태블릿 PC를 네. 가지고 있으면 노트북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540만 명 학생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게 이학습터하고 EBS 온라인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양쪽 서버를 각각 300만씩 합해서 60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도 그 용량이 감당할 수 있도록 증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없이 좀 원활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학생들이 좀 화면만 켜놓고 다른 행동, 이를테면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혹시 세운 게 있으신가요? 예. 쌍방향 수업을 하게 되면요. 네. 학생들 얼굴 하나하나가 화면에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요. 사실은 네. 출석을 해서 학교 가서 교실에서 수업을 받더라도 왕왕 그런 일은 생기기 네.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부모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우리 학생들이 그 온라인 수업을 받을 때는 옆에서 좀 같이 지도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지도를 해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좀 가정에서 어떤 준비를 또 해주시면 좋겠는지 좀 바람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하고 항상 그 유기적인 연락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벌써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을 통해서 이메일이나 또는 그 문자 메시징 등을 통해서 어떤 사이트에 어떻게 접속을 해줍시다 하고 연락이 학교에 갔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연락대로 미리 그 접속을 해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발급을 받아 놓는다든지 기타 교과서 준비라든지 또는 선생님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파일을 보내줘 가지고 그걸 출력을 해놓기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학교 선생님하고 유기적인 연락 관계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한 준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쌍방향 수업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될지도 궁금하고 이게 뭐 출결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들도 좀 공정하게 잘 될까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온라인 수업을 쌍방향 수업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시청하는 그런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과제 제시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과제를 좀 해봐라 하고 이제 제시된 걸 가지고서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모든 출결과 그 평가와 기록은 선생님이 직접 확인하면 그 확인한 것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과제물을 제출하게 했다든지 또는 동영상을 제출하게 했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출결 확인이 가능해지고요. 네. 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건 물론 형성 평가라든지 또는 학생부 기록도 가능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온라인 계약이 계속 이렇게 장기화할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네. 그 온라인 계약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네. 그 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한 가지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지필고사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등교해야만 가능한 경우고요. 저희들이 이게 장기화돼서 중간고사를 지필고사로 꼭 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등교를 한다든지 네. 또 그 등교를 해서 여러 교실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5월 중순쯤 봐가지고서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이제 처음 시행이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좀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라 보겠고요. 또 수능이 지금 2주 미뤄졌는데요. 앞으로 입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고등학교 수험생하고 학부모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로 수능이 2주 후로 미뤄졌고요. 그 앞에 이제 그 학생부 마감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8월 말에서 9월 16일로 미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그 대학 입시 일정은 2월 말까지 맞추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긴급 돌봄 교실이 어떻게 좀 잘 운영이 될까? 아무래도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맞벌이 부부라든지 네. 또는 특별하게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 긴급 돌봄 교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고요. 네. 그동안에는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돌봄 전담사 선생님하고 우리 학급 담임 선생님들이 같이 이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격 교육이 시작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은 원격 교육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는 손을 떼고요. 대신에 방과후 강사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오전에는 우리 아이들을 지도를 해주고 오후에는 또 방과후 강사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특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인력의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이제 방안을 마련했다 더 추가 이렇게 투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해하면 될 네, 것 학교의 같습니다. 사정은 이렇고요. 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비를 환불받는 문제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나요? 예, 당초에 우리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3월 한 달간 원비를 반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유치원 휴원이 이렇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3월뿐만 아니라 4월까지도 원비를 반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들과 그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학원은 또 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취재 기자하고 연결했을 때 이제 학원에 대해서 좀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함께 들었는데 차관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학원을 가는 것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아직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고요. 또 학원에서 감염이 일어나서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학원은 휴원을 하기를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는 학원도 운영 제한 업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그 불가피하게 학원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네. 발열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학원에 매일매일 온 학원생들의 명단을 작성을 해야 되고 네네. 또 아이들 간의 거리를 1 내지 2m간 떨어뜨려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되면 운영금지 명령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네. 기타 벌금이라든지 거기서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구상권에 대한 그 부담도 지을 수가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우리 가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학원을 이용하지 않는 쪽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학원도 똑같이 원격 교육을 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학원 교육을 받으시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언제쯤 학교에 가서 직접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하실 계획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일정 끝으로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빨리 학교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네네.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학교가 등교가 가능해지려면 감염병이 어느 정도 확산이 되는지 또 감소가 되는지를 네.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네. 또 우리 의료 체계가 이런 그 감염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는 물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더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와 국민들의 의식은, 즉 여론은 이 등교 계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네. 적절한 시기가 오면 우리가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질병관리본부,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계약에 모쪼록 좀 잘 정착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차관님도 계속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